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제가 오늘은 이 시큐리티 뉴스를 하지 않고 좀 색다른 무기 체계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과 중국, 공이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적인 북한과 중국에게 악몽의 시간이 된다라는 건데요. 왜냐? 미국이 스텔스 미사일 캐리어, 스텔스 미사일을 잔뜩 실어서 그냥 쏘아보내는 이런 이 항공기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어떤 건지 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차기 수송기 사업, MCX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다. 또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UAE하고 이 수송기 독자 같이 개발하는 MOU 체결했죠. 그래서 UAE하고 UAE라는 엄청나게 부자 나라하고 개발비 지원받아서 이제 수송기 개발하게 될 거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우리도 이렇게 가면 북한 완전히 그냥 쫄아버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성비의 시대죠. 맥가이버 칼 같은 항공기를 원하는 미국 공군입니다.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맥가이버 정말 뭐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였는데 이 아저씨가 뭐든지 못하는 게 없었죠. 정말 뭐 이 칼 하나로 뭐든지 다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나쁜 놈들 다 때려잡고 하는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들고 다니던 이 칼을 우리는 맥가이버 칼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인데, 그래서 11월 7일 작년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공군은 잠재적인 적들에 맞서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항공기들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자,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 보면 병따개도 있고 톱도 있고 가위도 있고 그냥 칼도 있고 빵칼도 있고 뭐 손톱깎이도 있고 별게 다 있죠. 드라이버, 뭐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뭐 송곳, 또 그 와인 오프너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이 맥가이버도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멀티롤 항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 미 공군 다목적화의 상징이죠. 바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인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미 공군이 표준형 항공 팔레트를 개조해서 제작한 무장 투발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 승무원이 휴대하고 있는 단말기로 무장에 발사 정보를 입력한 뒤에 공중에서 팔레트를 통째로 투하해 대량의 무장을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JDAM, 제즘 계열 통합이 완료되어 현재 1선 배치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즘 스텔스 순항미사일 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뭔가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죠. 수송기에서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지금 6개 보이는데 6발의 제즘 스텔스 미사일 쏘았다 이겁니다. 그게 뭐로 쐈냐? 이 바레트에 실려 있는데 이 바레트가 수송기에 실려 있고 수송기에서 밀어서 이렇게 그냥 퉁퉁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수송기 하나가 엄청난 미사일 캐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기는 많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개발된 비행기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실죠. 그래서 저런 바레트 많이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폭격기, 전략 폭격기보다 수송기가 더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왜? 미사일이 아주 긴 장사정화되고 거기다가 스텔스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송기가 멀리서 그냥 스텔스 미사일 저렇게 이 바레트에 딱 달아가지고 낙하산 타고 탕 떨어뜨려 버리면 이 적을 향해서 아주 많은 미사일이 날아간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C-17 수송기에는 총 72발의 제즘 스텔스 미사일이 들어가고,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는 C-130 수송기죠. 여기는 18발의 제즘 미사일이 탑재가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B-52 폭격기에 제즘이 20발, B-1B 폭격기에 24발이 탑재되니까 이 C-130, 우리 한국 공군이 많이 가지고 있는 C-130만 해도 B-52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C-17 같은 경우는 B-52 이 폭격기의 거의 3.5배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송기가 더 무섭다라는 건데, 문제는 수송기는 짐을 많이 실게끔 설계가 되다 보니까 덩치가 뚱뚱하고
뭐 레이더 반사 면적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끔만 개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C17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RCS가 100제곱미터에 달한다. 그런데 이 B1B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10제곱미터죠. 이거 10제곱미터 정도 되면 거의 뭐 F-15 전투기급으로 아주 그 스텔스 성능을 낮춘 F-15보다 훨씬 큰데 F-15 정도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 B1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짐을 많이 못 싣죠. 여기는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수송기니까 뭐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미사일 쏜다? 그러면 중국군이 봤을 때 또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이 봤을 때 야, 저 수송기 격추시켜라. 장거리 요격 미사일 준비하라 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RS-172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려 400km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PL-15 같은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송기 날아오면 야 전투기 띄워 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이 수송기도 이제는 스텔스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 공군 장관이 수송기, 공중급유기 전력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며칠 전이죠. 23년 1월 16일 날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미국의 외교관계 협의회 세미나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하병 항공기를 수송기나 공중급유기로 개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공군의 미래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기들을 스텔스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대책이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로 급유를 해줘야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공중급유기는 그냥 뭐 보잉 767 또는 뭐 DC-10 또는 그 에어버스에서 만든 A330 이런 여객기 기반의 비행기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 이런 거는 뭐 개념 없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들은 스텔스화 했지만 공중급유기가 스텔스가 아니니까 어딘가에 공중급유기가 버글버글 계속 있다. 아, 그러면 저기에 어딘가에서 이 전투기 지금 급유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저기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는 지금 레이더에 안 보여. 근데 공중급유기가 붐을 내리고 있는 건 보여. 그러면은 저기 스텔스 전투기 지금 버글버글 모여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공중급유기도 스텔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렇게 래피드 드래곤처럼 미사일을 쏘는 캐리어를 수송기가 맡으니까 이제 수송기도 스텔스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군 장관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향성 잡고 사업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지원기, 급유기나 수송기의 스텔스화 이거 그냥 허풍일까? 아니죠. 이미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공개한 CG인데요. 여기 보시면 F-22 전투기가 있고 F-22에 뭔가 B2처럼 생긴 비행기가 붐을 갖다 꽂고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이 미국의 차기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우리 이런 거 제안할게요 하고는 미리 선제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CG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를 이제는 영화 속에서나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요건 지금 록히드 마틴의 컨셉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이거는 또 실제 지금 날아다니는 실증기예요. 보잉은 이걸 만들었어요. 나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보잉뿐만 아니고 에어버스도 만들었어요. 이 혼합익 동체라는 건데 블렌디드 윙 바디. 그래서 전통적인 이 비행기는 동체가 있고 여기에 날개가 있고 뒤에 또 꼬리 날개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요즘 뭐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시킨 비행기들 예를 들면 이 B2 폭격기 그리고 그 B2 폭격기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 조금 싸게 만든 B21 레이더 폭격기 이런 것들은 전익기입니다. 즉 모든 동체가 하나의 날개로 이루어진 전익기인데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비행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걸 제어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지원기, 급유기, 수송기도 그런 아주 고가의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썩자, 하이브리드, 블렌드 해서 블렌디드 윙 바디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나사하고 보잉이. 자, 기체 제어가 어려운 전익기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동체와 날개 구조물을 평평한 하나의
구조물로였고 엔진을 구조물 상단에 올린 뒤에 수직 미익을 결합한 형태의 항공기 설계입니다. 항력과 소음,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탑재 중량 증가 효과가 큰 미래형 항공기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잉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미국의 차기 차세대 KC 제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해보겠다. 또 에어포스도 이런 거 만들어서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록히드 마틴도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록히드 마틴이 KC 제트 컨셉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풍동실험 다 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KCX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한 100만 대 정도의 비행기 공중급유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KCY 사업도 해서 또 추가로 또 한 100여 대 구매를 하고 그리고 미 공군이 총 400여 대의 공중급유기가 있는데 나머지 한 200여 대 정도는 이 스텔스로 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스텔스로 하냐? 아니죠. 이제 수송기도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 혼합기형 이 바디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건 이 동체가 아주 넓어지죠. 가오리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혼합형 바디가 있으면 이걸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객기형 바디를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이 높이가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라면 보시다시피 탑재 구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만약에 여객기라고 하면은 사람을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태울 수 있고 화물이라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또 기름이라고 한다면 급유기는 또 연료를 실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전체가 날개처럼 생겼다 보니까 양력도 좋아서 멀리 적은 연료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엔진도 이 바디 위에다 얹어 놓다 보니까 소음이 아래에서는 소음이 잘 안 들리죠. 왜냐? 다른 이런 기본적인 방식의 비행기들은 날개 아래에 엔진이 달려 있죠. 그래서 밑에서 잘 들립니다. 근데 이건 동체 위에다가 엔진을 해 놓으니까 동체가 반사판처럼 돼서 이 튕겨서 하늘 위로는 소음이 올라가지만 하늘 밑으로 땅 쪽으로는 소음이 잘 안 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소음도 밑에서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이 정면에서 보면 RCS가 이 엔진 때문에 잘 보이겠지만 밑에서 방공부대들이 봤을 때는 또 잘 안 보이고 레이더 반사면적 짧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수송기, 공중급유기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디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이거 앞으로 이제 여객기도 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객기도. 자, 그래서 C-17 수송기의 최적으로 최대 72발 탑재하는 제즘 미사일을 이 혼합형 방식의 기체는 이거는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되니까 한 200발 정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17만 해도 B-52 폭격기의 3배 이상의 능력의 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는데 이런 스텔스에다가 혼합형 바디가 나온다면 200발, 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수십 편씩 오가고 있죠. 극동지역의 이 미군 수송기들. 이게 혼합형 바디에다가 레피드 드래곤, 즉 제즘 ER 미사일을 다량 탑재한 그런 기차라면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야, 레이더에도 안 보이는데 미사일이 수십 발이야? 수백 발이야? 이건 반칙이다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B2 폭격기 한 대 뜨면 김정은이가 완전 바짝 쫄아버리죠. 근데 여기는 수송기는 오늘도 오산기지에 어제도 군산기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송기인데 얘들이 짐을 그냥 화물을 실었을지 진짜 화물을 실었을지 스텔스 미사일을 실었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간첩 군산기지 옆에다가 오산기지 옆에다가 아파트 한 개씩 사주고 계속 체크하는데 수송기 떴어요. 이러면은 그냥 김정은이 바싹 숨어야죠.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기들, 수송기, 공중급유기, 해상초계기 같은 지원기들 그리고 여객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런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2030년, 40년대 이 형상의 비행기가 상용화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의 정말 위대한 회사죠.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MCS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의 이 차세대 수송기를 자기네들이 다 먹겠다 하면서 국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얘들 정말 뻔뻔해서 3조 원 개발비 줘. 그리고는 공군이 가지고 있는 수송기 전체다. 그리고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상 초계기 전체다. 그리고 해경이 가지고 있는 초계기 전체다. 모든 이 정부 소유의 항공기는 전부 다 이거로 다 대체해. 그리고 개발비 3조 원 내놔. 라고 하면서 만든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C2 수송기하고 워낙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일본 거 뺏겼냐 하니까 이제 바로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욕하니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바꿨는데 이건 또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사가 만든 KC390하고 아주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냥 보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금 짜집기 해서 바꿨을 테니까 뭘 이걸 지금 설계까지 다 해놨겠습니까? 자, 그런데 3조 원 개발비 달라라고 했는데 3조 원 엠브라에르의 KC390 지금 그대로 지금 뺏겨가지고 이렇게 CG 만들어 놓고 엠브라에르사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에요. 아, 이거 3조 원 같으면 그 차라리 그냥 그거 다 사버리지 그냥 엠브라에르.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돈을 내놔 하고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는 이런 비행기 만든다 이거예요. 수송기를. 그런데 우리는 이거 만들어서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UAE 공식 방문 가서 UAE 정부하고 협약했죠. 차기 수송기 만드는데 MOU 체결해서 공동 개발한다. 자, 그래서 UAE가 공동 개발비를 대고 만든 비행기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F-16 전투기에서 블락 60, F-16이 블락 50에서 단종될 뻔했는데 UAE가 개발비 돼가지고 이 컨포멀 탱크 붙이고 하는 이 블락 60 버전으로 UAE가 개발비를 댔어요. 그렇게 해서 F-16 블락 60 만들었죠. UAE가 돈 대서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에게 돈을 대가지고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만들었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또 UAE가 돈을 대가지고 UAE가 이제 F-35 살려고 하다가 미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에 돈을 대가지고 수호이사에 돈을 대서 체크메이트 이 중형 스텔스기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버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군사 교류하면 제재받으니까 그건 또 다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UAE가 돈을 많이 댑니다. 그러면 UAE가 이 정도로 얼마를 돈을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화끈한 인도네시아보다 100배, 1000배 낫겠죠.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이런 거 좀 만들어라. 카이. 본 게 없으니까 이런 거나 지금 그리고 앉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 혈세 그리고 국가 세금 빨아먹으려면 제대로 좀 빨아먹어라 라는 말을 꼭 좀 하고 싶다. 아우 정말 카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송기 지원기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래피드 드래곤 우리도 스텔스 미사일 타우러스 K 타우러스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북한 그냥 또 서해에서 딱 뛰어넘으면 중국이 함부로 우리에게 못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비행기 우리도 카이가 좀 만들어서 이런 거 말고 주변국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군대가 좀 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